23g을 맞추면 모양이 일정하게 돼서 송편을 만들어 놨을 때 되게 예뻐요. 저희 집 떡은 정성이죠.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고 건강한 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마지막 6월의 수요일이 됐잖아요. 네, 하늘도 슬픈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정말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내일 하루만큼은 가슴속에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보훈처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들에게 손글씨로 응원 메시지 보내는 캠페인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여러분들도 뜻깊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감사함의 한마디 담아서 전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최초로 삼형제가 나란히 안장이 된 국립산청호국원에서는요. 거리두기 속에 이달 말까지 국화 헌화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속에 저희가 호국 보훈 기념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이 둬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산발적으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코로나19 경남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4일 오후 5시 기준인데요.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추가 신규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 안팎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은 물론이고요. 불가피한 모임이 생겼을 때 방역관리, 또 발열검사, 거리두기 등이 가능한 이 철저한 장소여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오늘 순서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고지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시청 인증면 유튜브 문자 참여창 열어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오늘 첫 소식은요. 수요 우체부에서 경남의 실속 정보 확인해 보시죠. 수요일 우리 경남의 최신 정보를 부탁해. 수요 우체부. 연간 생산량 2억 개, 썩는데 500년. 바로 아이스팩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진주시가 나섰습니다. 요즘 간편식과 신선식품 배송 시장 확대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번 쓰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버리기 아까운 것들은 냉동실에 보관만 해둔 채로 방치하게 됩니다. 자원 재활용률 제고와 환경 보호를 위해 뜻깊은 일이라며 적극 참여해주고 계셔서 사업 시행 2주 만에 아이스팩 약 400kg 정도가 수거되었으며 점차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주시 관내 5개 대형마트에 설치된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시에서 수거와 선별 과정을 거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에는 깨끗하게 세척한 신혼 상태의 아이스팩만 넣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사용이 증가할 아이스팩. 이제 마트 갈 때는 장바구니와 함께 아이스팩도 챙겨주세요. 밀양을 대표하는 종합예술공간에 아주 특별한 공립도서관이 문을 열어 주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밀양 달묘의 작은 도서관으로 책 보러 갈까요? 새롭게 단장할 밀양 아리나 내의 독서와 힐링,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이루기 위한 역할로서 달매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도서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12월에 완성됐지만 코로나19로 개관이 미뤄지다 최근 문을 열었는데요. 총 2,300여 권의 도서와 자료실, 풍경방 등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달매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내방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지식을 공유하는 사랑방 역할과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달묘의 작은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책과 함께하는 휴식 어떠세요? 옛날에 하동에서는 이런 전설이 내려온대요. 흥미진진한 마을의 이야기가 할머님들의 손끝에서 그림책으로 탄생된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전남 광양 중마도서관과 통영 세포마을에서 했던 어르신 대상의 옛 이야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더 기획을 다듬어서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자긍심이나 자존심이 높아진다는 반응을 저희는 많이 느꼈습니다. 평소 회화 수업에서 익힌 그림 솜씨로 전설을 재현해 더욱 뜻깊은 옛 이야기 그림책. 올해는 하동 대축 소축마을 어머님들께서 함께합니다. 먼저 체록된 자료를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그중에서 이제 몇 개 골라준 다음에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합니다. 좋은 기획에 의미 있는 책이니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고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하동의 전설을 담은 그림책. 올 연말에는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우체부였습니다. 7개, 그 다음에 오리 1마리 반 1마리. 뽀얀 빛깔 뽐내는 국물의 정체는 26시간을 오려낸 정성이 가득한 설렁탕입니다. 와, 최고다, 최고. 국물이 끝내줘요. 다시 찾아온 여름. 함양에서 치열하게 끓인 설렁탕으로 푹푹 찌는 더위를 맛있게 넘겨봅니다. 예부터 뼈대 있는 고장인 함양의 6월은 상림의 녹음으로 든든한데요. 숲속 그늘과 또 다른 시원함을 가진 음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나갈 밑반찬 준비 중입니다. 깍두기, 김치, 마늘 무친 거요. 그리고 오이심하고 지금 고추 무름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5가지 점심 반찬 나가요. 고추무름, 보통 꽈리고추로 해먹는 여름 반찬인데요.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쪄내면 되거든요. 쪄내갖고 양념해서 무치면 돼요. 요 찜통에 넣고요. 이제 불에 올릴 거예요. 시간을 잘못 맞추면 이게 너무 많이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아서 7분으로 찌면 거의 무름이 맛있게 쪄져요. 찌는 동안 소스 준비를 합니다. 마늘 좀 들어가고요.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 예, 처음에 사실 음식을 할 줄 몰랐는데 한 30년 가까이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라고 그러나요? 그녀의 손길 몇 번에 뚝딱 완성된 반찬. 밥 생각이 절로 납니다. 우리 집의 메인은 저쪽에 계십니다. 밑반찬으론 예상 못할 메인 메뉴 설렁탕입니다. 사골과 소의 잡뼈 부분을 다 해서 소 1마리 분의 뼈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더 넣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우족을 같이 넣습니다. 우족.
설렁탕은 이틀에 한 번 가마솥에서 26시간 끓이는데요. 오늘은 더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뼈만 꼬운다 해서 기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차가운 데 들어야 기름이 굳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그대로 밑에는 완전한 설렁탕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액만 남습니다. 역할 분담 확실한 부부 둘이 운영하는 설렁탕집. 제일 바쁜 건 역시 점심시간인데요. 두 사람이 얼마나 손발 척척 맞는지 볼까요?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설렁탕 3개요. 7개, 그 다음에 오리 1마리 반 1마리. 그렇게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돼요. 이 사장님 두 분이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일을 처리하는가 모르겠어요.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아요. 손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두 사람의 호흡. 비법이 있을까요? 둘이 하니까 빈 곳을 자꾸 채워줘도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요. 또 그래요. 성격상 그게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또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찰떡궁. 신기하게요. 악하면 어할 정도로 정말로 잘 맞아요. 설렁탕은 손님 취향에 잘 맞췄는데요. 종류가 무려 4가지나 됩니다. 먼저 기본 설렁탕부터. 취향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만두를 찾으시고 연시 드신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가 전복을 많이 찾고 남성분들은 뭐 막걸리 한 잔 생각해서 고기 많은 걸 많이 찾습니다. 진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지는 설렁탕. 이거 한 그릇 꼭 드시면 여름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먹어봐. 국수도 좋아하지, 진우. 국물이 끝내줘요. 설렁탕의 핵심은 국물. 아무리 뜨거워도 들고 마시게 되는데요. 와, 최고다, 최고. 그런데 설렁탕 각자 즐기는 법 하나씩은 있죠. 저는 소금 간 살짝 해서 대파 잔뜩 넣고 먹는데요. 소면부터 먼저 깔끔하게 드시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 식성과 밥의 양에 맞게 말아서 드시면 아마 밑반찬도 충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깍두기 국물이 맛있어가지고 거기다 깍두기 국물 좀 첨가하고 해가지고 먹으면 국물이 좀 들큰하니 좀 맛있어요. 맛이 담백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요. 든든한 보약 한 그릇 먹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계탕 2개요. 여름에는 설렁탕도 나가지만 삼계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5월 초부터 말고까지만 삼계탕을 하고 있어요. 한여름엔 설렁탕도 이기는 삼계탕이 인기. 사장님 손맛 더하기 육수가 비법입니다. 삼계탕은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 안에 대추 넣고요. 마늘 좀 많이 넣고 인삼도 거의 넣고 그래갖고 다 끼워놓고 중간에 들어가는 재료가 또 있어요. 그래갖고 삶는 거예요. 둘이 하기에 메뉴 하나 넣는 것도 큰일인데요. 설렁탕집을 하다 보니까 사골 육수를 넣어가지고 삼계탕을 한번 삶아보니까 제가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주 오지만 어른들 모시고 오니까 어른들이 가져갖고 다른 데 다 먹어봐도 이것같이 맛있는 데 없다. 사골 더하기 삼계탕. 한 그릇으로 2가지를 맛보는 셈인데요. 한 그릇 잡수면 막 2주는 거뜬합니다. 2주. 직접 사고를 꼬아가지고 이 집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맛이 있어요. 고깃길만 걸으세요. 설렁탕 삼계탕에 오리고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 땡초도 올리고 그 상림을 또 돌면서 여기 와서 또 점심을 맛있게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이 금상첨화가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님들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제가 괜히 기운도 나고 음식 장사를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맛없으면 손님도 맛없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기 싫은 건 손님한테 내기 싫다는 거 그런 기본관념을 저는 가지고서 음식 장사를 하니까요. 손님들도 믿어주시면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와주시면 고맙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보답을 하겠습니다. 꼬박 하루를 끓여내는 설렁탕과 안해하자면서도 매년 하고야만 하는 진한 삼계탕. 부부의 자부심 한 그릇으로 이번 여름 시원하게 준비하세요. 네, 건강 국물 요리의 대표 주자 설렁탕 진하게 맛보고 왔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4대 명절이자 본격적으로 여름이 들어선다는 단오인데요. 이 뽀얀 국물 설렁탕으로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보신다면 올여름 시원하게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 뚝딱하고 땀 쭉 뺀 다음에 시원한 바람 맞는 게 이열치열의 백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보신 이 설렁탕이 면역력과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매년 여름이 되면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영양성 빈혈을 겪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영양소가 특히나 칼슘이 그중에 설렁탕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여름만큼은 든든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수요 우체부에서 만나본 아이스팩 재사용처럼요. 김해시에서도 재활용품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폐 건전지와 투명 페트병, 그리고 종이팩 수거, 장바구니, 또 텀블러 사용 등 인증샷을 남겨주셔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까지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엔 창원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창원 클래스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보통 한 여행지 여행 가면은 이 지역만 누릴 수 있는 체험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짜릿한 즐거움을 오늘 창원 클래스에서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화면으로 즐겨보시죠. 창원의 철자에서 따온 테마별로 체험하고 알아가는 창원 클래스. 이번 주는 창원 어드벤처로 떠납니다. 모험 가득 창원을 보여줄 여기는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입니다. 창원의 외국인싸 마이클, 친구들을 초대했는데요. 감사합니다. Shall we go for that? Hello. We got the Sky Tower. I don't know if you want to... I don't know what this and this is, but I'm always attracted to things with water, so... Okay. 10 years ago. 10 years ago, no. Hey, definitely bumper cars. Oh yeah, bumper cars for sure. 장난기 가득한 얼굴, 수학여행 온 학생들 같은데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오, 마이클, 90쪽의 범퍼카 좀 탔나 봅니다. 짐승의 썩은 고구마를 찾아 몸풀기 끝, 이제 본 게임 들어가야죠. 로볼랜드의 트레일 탑 오브 탑이라는 회속열차. 새로운 항해. 그리고 스카이 타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should do water ride at the end. If we get wet and then we go on the roller coaster, the breeze will dry us off. Wait time, 0. 0 minutes. I like that. My shoulders are too wide. 와, 이 정도는 거뜬한가 본데요? 아니네요. Ready? Are they going to ask us to do it again? Choo-choo! Are you scared this time? Or no, I'm not scared this time. 이제 온 말리러 갑니다. Straight, that is straight up. Yeah, I'm scared. I can't. 아, 도와주세요. Keep talking to me. Keep talking to me. I'm so scared. Are you scared? Oh, Jesus. Oh, God. Oh, my God.
Usually you go to the top and you go. Then this was you're there, then you drop. 이제 마지막 스릴을 즐길 차례지만 I can't. I'll do almost anything. but not that. Maybe heights. I can be a little scared. Little afraid of heights. 난이도를 좀 낮춰봤는데요. Oh no! It looks like coming back. It's like up in the air. 모험도 좋지만 놀이동산은 즐거워야 하니까 Maximum height. Oh, this going up and going down is so fun. Oh no, I'm in here and going down. It's done. There was a good combination of things that reminded me of my childhood. There were also thrilling things like the roller coaster. Not thrilling, but like exciting and fun, like the water splash. Water splash. Water splash was my favorite. Yeah, mine too. 이 기분 그대로 창원의 새로운 어드벤처를 찾아갑니다. 진해 바다 위에서 어벤져스가 될 수 있는 곳. Petrified.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You look forward. It's fun. Just close your eyes like me. Everywhere. 이거 잡으시고요. 네, 발 반대로 넣어서 넣어주세요. 고개 업. 오케이. 이거 몰라요. 무서워요? 네. They need a forward one and a face one. Oh. Oh my god. Now I'm a little bit scared. Oh, can I hold something? Yeah, this right? Just this? Oh. Can I take more time? Oh, okay, more. I was petrified. Whew. Oh my god, I'm scared. I'm sorry. I'm too afraid. Can't do it. Michael, are you gonna do it? I feel kind of, yeah, this is... Don't grab so hard. Okay. 다시 돌아갈 때는 제트보트가 무엇입니다. I love the sea. I love the ocean. The smell. It's like a little roller coaster on the water. I'm glad that you came today because the weather is so good. 시원하게 즐긴 하루, 마무리는 여름 별미로 준비했습니다. I haven't had this in years. I'm pretty sure I've never had it. Okay, what's the impression? Good. It'd be better hot. Oh, you think so? It does kind of taste like Alfredo to me too, a little bit. Is that kind of like bibimbap a little bit? Yeah, this is like a bibimbap. 종일 쫄깃했던 심장을 부드러운 면발로 진정시키는 세 사람. That was good. Yeah, I think I'm gonna get a good sleep today. So I really like how this looks like the ocean and everything. And, but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decided to live in Changwon. Like, I need to be by water. I love being by water. Me too. When I came back to Korea, I came back here for the same reason. My hometown is not near water, so this is the first time, like in my life, I've been like living near the water, and it felt so good. 짜릿하고 핫한 여름의 창원. 다음 주도 매력 발산 계속됩니다. 널 만나게 됐던 한 달
달라지고 있어. 매일 걷던 그 길 거리를 걸어도 늘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 기분 조금은 두려워. 너에게 빠져드는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다같이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안녕하세요, 여행 스케치입니다. 네, 라이브 엔젤 기억나세요? 리아 양의 항상 그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얼핏 기억이 나는데, 항상 가면은 보고 포근하고 따뜻한 그 봄 같은 찬란한 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한테 항상 다가왔습니다. 현재 근황은 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저희 업계가 꽁꽁 얼어붙지 않습니까? 사실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지만 어쨌든 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 안에서도 열심히 음악 준비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저희 멤버들과 함께 싱글 앨범 지금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신곡도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작사가로 유명해진 우리 멤버 가운데서 윤설아 양이 글을 썼고요. 그래서 제목은 손끝 무지개라는 신곡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인사드리려고 꼭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경남아 사랑해.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한 번 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왠지 느낌이. One, two, three. 네, 답답함 날리고 시원하게 분위기 바꿔봤던 소식들이었습니다. 먼저 창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모험심 붉은 속개 만드는 영상이었는데 도전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보신 로봇들이 즐비한 랜드를 포함해서 창원의 대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이후에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창원 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만나본 수요 가요에서는요. 감성적인 선율과 가사의 주인공 여행 스케치 만나보고 왔습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 이벤트와 관객과의 대화 등 정말 발렌타인데이를 딱 기념하는 달달한 분위기로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올 신곡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 극복해서 이런 공연들을 직접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침체돼 있던 극장가에서는 최근 잇따라 한국 영화가 개봉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안전한 영화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비하면서도 또 성수기를 맞아서 대작들이 차례로 개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라이브의 첫 주자도 궁금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 방법을 각자 캐릭터에 맞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룬 영화예요. 핸드폰, 와이파이, 문자,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서의 삶, 공감대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신선하게 잘 그려졌고 살아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믿으며 작업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외출한 집. 정체불명의 굉음과 함께 통제 불가능한 세상이 들이닥칩니다. 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 현상에 주요 도시들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원인 불명 증세에 식인 좀비대로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데이터, 와이파이, 문자, 전화 모든 것이 끊긴 채 고립된 준호. 연락 두절된 가족. 식량마저 바닥이 나자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그때.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꼭 살아요. 우리 같이 살자고. 준비됐어요? 갈게. 지금 가요. 과연 두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살아있다고! 비켜! 공무수행 중입니다.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기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냥 안개처럼 사라졌어. 경찰서 내 허세왕으로 유명한 날라리 형사 동민. 꼼수로 출세를 꿈꾸다 수사과로 발령. 몽골의 FM 형사 몽허와 공조 수사를 맡게 되는데 어째 시작부터 허술합니다. 실종된 모델하고 사귀었었다던데. 우리 같은 과한테 좀 집착이 심해. 그죠? 무슨 경찰이 저렇게 폭력적이야. 오! 또라이야, 또라이. 그 유명한 외국인 모델이라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알리샤. 수사를 할수록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하는데 코믹 액션 영화 열혈 형사였습니다. 하지마비는 등뼈 이하 부위에서 척수가 손상되거나 뇌 손상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하지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의 장애를 말합니다. 척수 손상은 전체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젊은 남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20에서 40대에서 약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척수 손상의 원인으로는 외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척수 손상의 약 7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사고, 낙상, 스포츠 손상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중추신경계 면역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가 발생할 경우 손상 부위 이하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의 장애와 연관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 근력 약화 및 경직, 이상 감각, 신경통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근육의 마비 및 부동으로 인해 욕창이 생길 수도 있으며 혈액 저류로 인해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배뇨 및 배변 기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으며 성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척수의 중심부가 손상되면 대칭적인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지만 외상 또는 척추 질환으로 척수의 절반 또는 한쪽이 더 손상되는 경우 비대칭적 하지마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마비의 진단을 위해서는 하지마비와 연관된 여러 증상의 확인 및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의심되는 척수 손상 부위의 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근전도 검사, 체선 감각 유발 전이 검사 등의 특수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검사를 통해 척수 손상이 확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손상 부위의 안정과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한 수술적 고정 치료 및 손상에 따른 척수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한 약물 치료가 시행되고 그 이외 동반된 다른 부위의 수술,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이후 신경학적, 내과적으로 안정화되면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마비의 재활치료는 2차적인 합병증 관리 및 예방과 함께 근력과 지구력, 관절의 유연성을 위한 운동치료, 전기치료, 배뇨 및 배변 장애에 대한 치료, 침상 동작, 이동 동작, 매트 훈련, 휠체어 동작과 같은 동작 훈련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위한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활 로봇을 치료에 이용하여 환자의 허벅지와 종아리에 전기 자극을 가하여 근신경 회복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하며 보행 훈련 시 각 관절마다 정밀 센서가 부착된 로봇 다리를 착용하여 환자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힘을 지원받으며 정상 걸음걸이에 근접한 패턴의 보행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마비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앞으로 잘 걸을 수 있는가, 즉 보행 여부입니다. 완전 손상의 경우 하지 근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불완전 손상의 경우 꾸준하게 재활 치료를 받으면 마비된 하지의 근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 특수 보조기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직, 신경통, 배뇨 및 배변 기능 장애, 욕창, 성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어 꾸준한 약물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마비는 첫째, 초기에 적절한 원인 질환 치료, 둘째, 조기 집중 재활 치료, 셋째, 장기간의 재활 치료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네, 뇌와 함께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중추신경, 척수에 대해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척수가 손상이 되면 하지마비를 일으킨다고 앞서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척수 손상 환자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재활치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판 협착증 등 척추 질환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척추 건강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AI 시대에 걸맞게 로봇 재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소아부터 성인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실제 보행과 유사한 훈련을 하면서 본인이 걸을 때 들어가는 힘과 근육을 직접 보면서 또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 향상은 물론이고요. 재활의 질까지 높여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재활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기도 한데요. 이런 날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노래로 풀어본다고 하는데 그 현장 공개하겠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대중가요를 통해 6.25 전쟁 세대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 바퀴 올렸어요. 바퀴 올리시다 그러면 바퀴 올려드릴게요. 가요 속에 비춰진 한국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럼 부세요라고 해서 그냥 예상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뭉쳐 민족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구세아라 금수나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죠. 흥남 철수작전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처음에 보훈지청에서 이제 6.25 전쟁 70주년 기념 앨범 작업을 좀 같이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8곡 혹은 9곡 정도 CD 천장을 이제 기념하면서 또 기념품으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3주 만에 이거를 정말 낮밤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역대학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상생 프로젝트. 한 번쯤 들어봄직한 낯익은 노래들로 선곡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다들 잘생겼네요. 네, 특히 베이스 그야말로 베스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전 개인적으로 또 이게 손가락 길고 하얀신 분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야 갖고 올 수 없는 이 단지증의 상태라서. 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한 20년 조금 넘게 연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접하는 장르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6.25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가 이렇게 그 녹음 의뢰를 받았을 때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가수 뭉클하고 기대되는 그런. 재능 기부라 더 의미가 깊다는데요. 좀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더 프로 의식을 더 갖게 돼서 녹음이 있는 하루 전날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피아노 건반에 실어낸 우리 민요도 있습니다. 아리랑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죠.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균 연세 88세인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10년 주기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 누구나 즐겨 듣는 트로트 음악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 유공자께 감사하고 기억하며 70주년의 의미를 기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70년이면 강산이 7번 바뀔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산 가족을 포함한 전쟁 세대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이죠. 저는 사실 제 나이에는 6.25라는 거는 그냥 진짜 역사책에서 봤던 그런 거고, 사실 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만 많이 겪어서 사실 체감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대를 이제 갔다 오면서는 이제 그런 6.25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생각들이 좀 바뀌었던 것 같고요. 또 이 작업들이 또 저희 또래들에게도 저의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음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곡은 (1950년) 제작돼 6.25 전쟁 내내 장병들에게 애창된 대표적인 전쟁가요 전우야 잘 자라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린 전진한다. 우렁찬 목소리로 심금을 울리는 가수는 전국 노래자랑 대상 수상자면서 만학도라네요.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어릴 적에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머리도 안 따라줬고 등등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작년에 이제 장신대학교 1학년에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새내기 막 벗어난. 네, 그렇습니다. 새내기 19학번입니다. 19학번. 태군 씨는 뒤늦게 노래에 대한 한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직함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죠? 선생님이시죠? 또 뭐 학생이시죠? 게다가 또 이분이 또 목사님, 목사도 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이번엔 연세 지긋한 원로 가수입니다.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보도에 구성진 목소리의 어르신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 정말 가수십니다. 야, LP판 듣는 느낌도 들고요. 이제 뭐 이 나이 들어서 제가 73살에 이 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73에서 1학년이요? 네. 지금 4학년 되셨습니다. 네, 그 이제 77살에 지금 4학년 됐습니다. 길 같은 척 없는 몸에 지금은 무엇을 하나 내 몸은 국제시장 국제 그때 무슨 국제시장 그 영화 있었죠? 네, 맞아 있었어요. 예, 그 영화 그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타고 내려왔어요. 꽃분이로 가라이? 뭐 그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몇 살 되셨어요? 7살 때.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 다니다가 저녁이 밤이 되니까 깜깜한데 갑자기 뭐 전부 다 흥남부두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전부 다 걸어서 보따리 전부 짊어지고 뭐 무슨 산인지도 몰라요 어른들도. 그래 전부 다 흥남부두로 전부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어리니까 걷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못 걷고 있는 어떤 청년이 내 옆에 걸어가다가 나를 울러맸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자고 일어나니까 배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 배가 바로 제일 마지막 배. 그 배를 타고 펑
펑 그 한포 사격하는 소리. 70년 전 겨울 흥남부두 피난 행렬이 눈에 선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전쟁은 정말 망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이 역사를 앞으로 만들어갈 후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세대에게 듣는 그 시절 이야기와 노래는 어떤 영화보다 생생합니다. 특히 만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6.25 7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청주대학교 교직원 또 음악가가 특히 같이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또 우리 6.25 70주년을 기념하는데 한 일익을 담당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애착가는 곡이요? 그 중에 진짜 한 곡 다 너무 군가에서 6탄 시병사가 라는 게 굉장히 웅장하고 힘 있는 건데 이 가사가 몇 시 몇 분에 뭘 넘어서 뭘 던지고 또 그걸 기억하고 시체에 있는 전우들 사이로도 우리가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고 6탄 시병사가는 1949년 5월 4일 개성 송악산 국지전에서 희생된 10명의 용사를 기린 군가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사랑받았던 대중가요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요, 이렇게 소통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노래 힘만큼 서로 안부도 전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남타임즈 오수철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 더욱 반가운 우리 송수 어서오소. 안녕하세요. 일기예뽀개의 펭수 MBC 경남연습생 송수 인사 올립니다. 준비해둔 경남의 날씨 전해드려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반복된다는데요. 장마철에는 철저한 개인위생과 건강관리, 수해 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 밑줄 쫙! 날씨로 축 처진 기분 성수가 후후 풀어 말려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 아자아자! 네, 6.25 참전 용사부터 대학생까지 노래로 하나가 된 경남타임즈 앞서 잘 보고 왔고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장르가 트롯이라 그런지 뭔가 6.25 한국전쟁에 대한 의미가 마음속으로 더 쉽게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기분 좋게 봤는데요.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2일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요. 우리 지역의 김해고등학교가 강릉고등학교를 꺾고 창단 첫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연고 구단이 NC 다이노스. 최근 NC의 상승세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두 배로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김해고등학교가 1대3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9회 초에 진입했습니다. 특히나 상대 투수가 프로팀이 이미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강릉고등학교의 특급 자왕 김진욱 선수였는데 이 선수 상대로 김해고가 타선 석점을 뽑아내면서 4대3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거는 팀 창단 18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로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 지도 선생님들까지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경남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 기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있는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인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이곳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7월 첫날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